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미국 경기부터 한국 경기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불과 또 몇 달 전에는 또 아래 공포, 뭐 리세션, 또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둘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은 뭐 경기가 좀 침체되고 또 이제 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 여기도 이제 다 같이 우려인데 제가 그전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뭐 일각에서는 트럼프 큰일 났다. 이제 초반에는 뭐 자신만만했지만 이제 유럽에서도 등 돌리고 이렇게들 다들 해석을 하는데 글쎄 뭐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많은 이제 해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를 우리가 그냥 신문 한 줄에 또 방송 한마디에 뭐 판단을 그냥 확정적으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은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아주 빨리 끝나면 6월 말까지 늦어지면 저는 한 3분기까지도 우왕좌왕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떤 리더십이 좀 뿌리를 내리기까지 뭐 누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천년만년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언제까지냐 말이 되냐. 뭐 내년에 후내년에 이제 중간 선거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이제 이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뱅크 오브 뉴욕의 멜론, 뉴욕 멜론의 존 밸런스 같은 사람은 CPI가 높아진다면 S라는 단어를 적용할 수 있다. 그건 소비자 물가 지수죠. 근데 우리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 지표를 보실 때 뭐 PMI 지수, 또 CPI 지수,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미국 경제에 좀 중요한 어떤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건 PC 지수죠.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 이 소비 지출을 보면서 어떤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계속 케이아스, 혼돈이에요. 이건 뭐 트럼프인들 또는 뭐 재무장관인들 뭐 다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은 여러분들 그동안 말씀드립니다만 좀 우리가 늘 제가 우리 시간에 제가 또 뭐 30년 이상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항상 이 6개월 단위 또 1년 단위, 3년 단위, 5년 단위, 10년 단위가 있다라는 것 항상 염두에 두시고 판단하고 그냥 뭐 1시간 뒤에 뉴스 또는 뭐 모레 나오는 뉴스 이거에 너무 우리가 이렇게 호들갑을 좀 떨 필요는 없다.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 철강 알루미늄의 25% 관세 부과 이건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또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또 이제 보복 관세한다니까 또 유예해주고 이런 혼란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혼란은 계속된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여전히 좋은 종목들, 여전히 좋은 섹터들, 또 우리 이 호주머니와 우리 이 통장을 좀 빵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언제든지 존재한다라는 거. 어려운 시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어려운 시기, 전쟁 통해도 또 아이는 태어난다. 이런 얘기들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어떤 사안들을 우리가 내 관점에서 또 투자의 이익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지표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기후를 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2기가 이제 막 시작된 만큼 또 강경한 스탠스를 지니고 있는 만큼 약간의 혼돈의 시간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는 뭐 튼튼하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는 그래도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믿고 그래도 경기가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답을 낼 수 있는 것은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 그래도 관세 정책을 통해서 미국 물가가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인플레가 우려된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 가져갈 이익도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거든요. 미중 충돌 속에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그럼 미국의 리더십이 다 좌충우돌 방식이냐. 그게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연준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결국 통화 정책 또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주는 연준의 통화 정책은 매우 안정적으로
또 계획된 일정대로 또 일반적인 경제 지표에 대한 기준을 삼아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전히 좋은 위치에 있다. 미국 노동부가 2월에 비농업 고용, 그러니까 농업이 아닌 분야의 이 고용의 수치를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16만 명 이상을 기대했는데 15만 1,000명이면 조금 모자란 듯하지만 아주 모자란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무난한 정도의 수준이다. 또 실업률도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무난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7 기업들도 혼조죠. 이건 왜 혼조일까요?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3분기까지는 우왕좌왕, 좌왕우왕 하는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이나 또는 투자에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미국 경기는 지표상으로 나오는 거 봤을 때는 그래도 견고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어서 또 이슈 하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우크라이나와의 갈등, 약간의 뭐 삿대질 회담이라고도 하던데 다만 이쪽 때문에 이제 방산 쪽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됩니다. 계속 앞으로는 어떤 흐름이 글로벌 국제 사회 속에서 전개가 될 거냐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점차 좀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도 전쟁을 원할까요? 러시아가 전쟁을 원할까요? 러시아도 빨리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끝내고 러시아 경제를 좀 살려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미국은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은 낭비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전쟁이 없으니까 방산주는 꽝인가? 아닙니다. 요새는 미국의 방산에 대해서도 빵산, 그다음에 우리 방산에 대해서도 빵산, 빵빵하다 이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전쟁이 터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계속 일종의 군비 경쟁, 오히려 유럽의 경우에도 더 빵빵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이 트럼프의 협상의 이면에는 5% GDP 올려. 이게 돈을 내놓으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무기를 사가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방산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미국의 이 방산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최근 들어서서 미국 방산주들이 좀 이게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낮게 저평가되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또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머스크의 현상도 있는 거죠. 정보 효율이다. 사람도 이메일 답 안 해요? Fired.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머스크도 일종의 하는 질러 놓고 뭔가 수습을 하려는 이런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방산의 경우에도 국방비 줄일 거야. 근데 이면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스키 시티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 미사일 방어망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공격은 안 하되 계속해서 방어망 자체는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유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계속해서 유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면요. 우리가 미사일 방어망으로 지켜줄게. 이러면서 더 큰 요구를 이제 얻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방산 쪽에 제너럴 다이내믹스나 아니면은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롭 크로먼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막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는 향후 10년간 국방 예산을 3천억 달러 이상 증액을 할 거다. 그럼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앞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폴란드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죠. 우리 K2 전차를 보고 너무 좋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워낙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두다 대통령이 좀 비싼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러시아가 지금 계속 일종의 서진을 하고 있죠. 서유럽 쪽으로 오다 보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디서 무기를 사와야 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이걸 납품해 줄 수 있는 대사가 많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이고 K방산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도 방산 쪽은 미국의 방산과 좀 쌍거리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산 쪽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법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데이터 클라우드 쪽도 역시나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AI라는 큰 기조는 똑같은데 그 안에서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엔비디아만 계속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제 AI 반도체만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결과적으로는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맞아요. 저도 최근에 그도 요즘에 AI 많이 사용하죠. 챗 GPT 그죠? 네, 그죠. 정말 깜짝 놀래요. 왜냐면 서로 대화도 돼요. 영어로도 대화되는 거 아시죠? 일본어로도 대화돼요.
구글의 제너마이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도 돼야 돼요. 예, 외롭지가 않아요. 대화를 하면서. 근데 이건 뭐냐면 그만큼 이제 AI는 계속 진화가 됩니다. 이런 게 휴머노이드, 이른바 이 보행 로봇까지도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보안이 주되지. 그래서 우리가 스노우플레이크가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챗GPT가 됐든 딥시크가 됐든 제너마이가 됐든 메타가 됐든 다 아니면은 이 머스크가 만들어내는 AI인 크로우이 됐든 이것과 다 호환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스노우플레이크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이제 6개월 동안 주가가 40% 이상 올라가죠. 목표 주가 자체도 계속 높여졌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우리가 엔비디아 말고 뭐 없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이 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회사들, 스노우 플랫폼 같은 회사들을 좀 눈여겨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립니다. 네, 스노우플레이크 최근에 또 약간의 미국 안에서의 기류 변화가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테슬라인 것 같습니다. 아,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은 경쟁력은 있는 건 맞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지금 이른바 이 테슬라의 실적이 문제가 됩니다. 오죽했으면 머스크의 좀 트럼프 밀착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이제 꼴불견으로 보는 시선도 있어요. 심지어는 뭐 차에다가 그런 스티커를 붙여요. 머스크가 미치기 전에 산 차. 그만큼 이제는 심리적으로도 독일에서 중국에서 이 가격이 내려가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는 2023년에 일론 머스크가 멕시코에 기가팩토리 세울 거예요. 이랬단 말이에요. 소식이 안 들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뭡니까? 멕시코에 관세를 높게 매기겠다. 이렇게 되면 머스크라고 해서 봐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관세 면제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애를 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잘 타지도 않는 이 테슬라 차를 앞에다 서는 차 좋아요. 이러면서 홍보까지 해줍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이 한 민간 기업의 차를 가지고 와서 대신 홍보를 해줘요? 없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6월 아니면 7월 FSD 완전 자율주행을 보라. 테슬라에 투자하는 테슬라와 연관된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주가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거. 또 하나가 뭐냐면 테슬라가 이제는 멕시코가 아니야. 인도로 가려고 그래요. 인도가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 차가 판매되는 국가입니다. 판매량이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인도예요. 그런데 인도의 전기차가 전체 판매되는 차량과 운행되는 차량이 2%밖에 안 돼요. 여기가 기회다. 그래서 지금 이 인도 총리까지도 만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얼마나 이 테슬라의 지금 판매 매출 갈증을 털어줄지 이 부분을 이제 2분기가 좀 끝나갈 시점에 투자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테슬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자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